다음 달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총영사관은 사전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접수합니다. 팬데믹 이후 렌트비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 업소의 두 업종이 공동으로 영업하는 형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나누면서 렌트비를 줄이고 종업원 수까지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도래했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호수인 오로빌은 수위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막무가내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즘 비상입니다. 이보다 더 센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총영사관은 오는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오는 28일부터 신청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출국일 기준 7월 1일부터 5일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각 공간들은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제 불안하시니까 먼저 이메일 보내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먼저 처리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메일이 지나가 버려서 오히려 저희가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가족 증빙 서류와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격리 면제 신청서 등 총 7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합니다. 논란이 됐던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접종자라면 기존 공지대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입니다. LA 총영사관도 제외 공간들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접수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세업종 업주들의 고민, 팬데믹이 끝나가도 고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렌트비의 구인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업소에 2개의 업종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이 요즘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소. 매장 일부를 서블리스한다는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와 인터넷까지 포함됐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최근 렌트비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이 서블리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업소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서블리스를 주고 렌트비의 30%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렌트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서블리스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저렴하게 쓰고 또 저희도 렌트비 부담을 적게 돼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궁합이 맞는 아이템 판매업소와 서블리스 계약을 맺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블리스를 주고 난 뒤 매출도 무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업소를 축소하면서 업주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넓힐 생각이 없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하고 여기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손님도 기다려주고. 직원을 찾기 힘든 요즘 구인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렌트비 부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렌트비와 구인난으로 힘겨워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한 지붕 두 업소로 전환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28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던 남가주 한국학원. 같은 해 한국학원 이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9년에는 20만 3천 달러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더욱 줄어든 18만 달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3년 새 무려 10만 달러, 30%가 넘는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추가 이사 영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지원금도 추가 삭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아예 모든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중재를 받아들여 모두 5명의 외부 인사 영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명의 신임 이사를 영입한 이후 나머지 2명의 영입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미 이사회를 사퇴한 인물들을 다시 추천하는 등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몇몇 이사들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과 한글학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주 이사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 삭감 방침과 내년 예산 중단 검토에 대해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가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990만 명,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주요 가입자들인 저소득층들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거 일자리를 잃은 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재 총 가입자의 절반 수준인 3,830만 명은 어린이들입니다. 네, 델타 변이 관련 소식을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올 가을 미국에는 한 차례 더 팬데믹이 닥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비상인 가운데 보다 더 강력한 델타 변이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확인됐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8월 말이면 유럽에서 발생하는 신규 코로나19 감염의 90%가 델타 변이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내 30개국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 내용을 평가한 결과 8월 초면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면 90%까지 늘어날 거란 겁니다. 이미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로 분석된 영국에선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6,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전보다 4,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강력한 봉쇄령을 내렸던 지난 2월 6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CNN 방송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지금까지 사우스 다코타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초 집단 면역 달성이 기대됐던 이스라엘에서도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공항과 병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다시 발동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나온 인도에서는 새로운 변이가 또 확인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 델타 플러스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41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델타 변이 플러스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물론 일부 국가들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아 기자입니다. 납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여 명으로 치솟으면서 해외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넣어뒀던 마스크도 다시 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이스라엘은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의 집단 면역 달성이 기대됐지만 무섭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가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70% 높았는데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감염력이 60%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85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고 다른 9개 나라에선 델타 유사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이미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영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 11,6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봉쇄 해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처음 보고된 인도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새 변이 델타 플러스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한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1% 정도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교회 관련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하에 밀폐된 예배실을 이용하고 신도들이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의 한 병원에선 사흘 새 20여 명이 집단 감염돼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로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645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13일 만에 600명대입니다. 통신사 자료로 분석한 지난 토 일요일 이동량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수도권은 3.7%, 비수도권은 8.3% 각각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이랑은 한강 가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 먹었어요. 사람이 되게 많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변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는 11% 정도지만 오늘 부산에서 첫 사례가 나오고 전북에서 4건 추가되는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델타 변이도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고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사람 간 접촉 증가는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감염되거나 전파시킬 위험을 낮출 때 완화된 거리두기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재확산,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백신은 강력한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들의 백신 거부 현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접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체 성인의 48%에 불과한 미주리주는 델타 변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 대형 병원에는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6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환자들입니다. We're seeing younger patients, we're seeing them sicker. Almost all of our cases are unvaccinated people. 30세 미만 젊은 층이 백신 접종을 꺼리면서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게 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any younger Americans have felt like COVID-19 is not something that impacts them, and they've been less eager to get the shot. 워싱턴 DC는 백신을 맞으면 추첨으로 자동차는 물론 항공권이나 1년치 지하철 탑승권을 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58,000원 상당의 현금 카드까지 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I'm hoping other people get the vaccine. It's like a step up to it. 저는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대형 접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갖가지 지원책에도 보시다시피 접종장은 이렇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대형 병원은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한 병원 직원 150여 명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미국 내 델타 변이 비중이 2주마다 2배씩 증가해 지금은 20%까지 올라갔다며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증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각 지수들의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0.13%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오늘 하루 5%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통화 정책 가능성은 강세장을 끝낼 만큼 강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이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호수인 오르빌의 수위는 6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상면 기자입니다.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서부 지역이 지난 1977년 이후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콜로라도 지역은 12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여름을 맞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면적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지역의 면적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호수인 오로빌 수위가 낮아져 100척이 넘는 배를 물 밖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사태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지역의 저수지가 마르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가뭄 때문에 4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매우 건조한 기온을 보이면서 역사상 세 번째로 건조한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규제는 더욱 심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9,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월 중순 최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세입니다. 단기 가격 흐름이 장기 추세를 뚫고 내려가는 걸 이른바 죽음의 십자가 데스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주가 하락 신호로 여기는데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채굴 단속과 거래 금지 조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뉴스, 규제, 또 유동성 흐름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국내의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세 조작이라든 잘못된 코인을 상장시키거나 비시장적인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시장의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첫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제나 인가제 도입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오늘은 리성권 외무상까지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부 의사에도 미 국무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내놓은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라며 미국과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을 때도 미 국무부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We certainly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접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 재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대화를 위해 제재 완화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과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북미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접점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는 메타버스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강백호 선수가 타석이 아닌 스마트폰 앞에 앉았습니다.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야구장에서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선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서도 팬미팅이 가능합니다. 스타 선수와 팬이 아바타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강백호 선수, 야구 선수가 안 되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가보기 어려운 선수들이 훈련하고 휴식하는 공간도 체험합니다. 한 기업의 신입사원들도 메타버스 공간에 모였습니다. 강당과 강의실 등 실제 교육센터 구조를 본딴 가상 공간입니다. 그동안 줌 등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했지만 참여하거나 몰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안됐습니다. 입원을 안 하면 무조건 그냥 자기 휴가를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캐릭터로 대화하고 교류하니 유대감이 생겼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스크린을 향해 공을 던집니다. 현실 공간에 반응하는 기술과 동작을 인식하는 센서를 연동해 아이들은 자연스레 가상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 메타버스 운동회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4곳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메타버스, 이미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해외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 총영사관들은 오는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심사 기간도 점점 줄어들길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형제자매 방문도 허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 한인들의 의견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